청춘들의 합격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용기를, 결국 최종 합격 진행을 맡은 이준하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한 인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양산기술 직무 최종 합격자 덕배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하이닉스 양산기술 직무로 입사하게 된 양산기술 덕배라고 합니다. 혹시 닉네임을 덕배로 지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 이름이 케빈 더브라이너인데 그 선수의 별명이 이제 덕배인데요.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자기 팀원들 도와주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정하게 됐습니다. 컨트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러면 바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지원한 이유 또는 계기가 있을까요? 반도체라는 직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었고,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각종 매체나 교수님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좀 친숙해져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험 또는 들어가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던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신기하게도 큰 실패를 많이 겪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착 맞아떨어졌던 경험들이 있어서, 영화 탑건에 보면은 주인공이 엄청 힘든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걸 그냥 미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번, 2번, 3번 기적이 있어야 우리는 이 미션을 완수할 수가 있다. 제 취준 과정이 정말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떤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닮아있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첫 취준에 한 번에 합격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웠고, 그걸 준비하면서 학업도 병행해야 했고 조기 졸업까지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일정이 안 맞거나 아니면 제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뭐 누가 도와주는지 하나하나 다 아구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끝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주변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시게도 운과 기적을 통해 내가 이렇게 갔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본인이 갖춰져 있어야 그 운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대단한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면접 볼 때 면접장에서의 분위기, 그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매체들, 링커리어나 아니면 취준 사이트에서 SK하이닉스의 면접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대부분 다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평이 들어와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딱 면접장에 들어가서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를 나눌 때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시작할 때 이제 갑자기 공기가 싹 바뀌더라고요. 제가 잘 뭔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흡족해 하셨던 그런 분위기를 보고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열심히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가운 분위기도 따뜻하게 바꿔 가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해당 기업 합격하면서 얻은 취업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방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업계, 저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조금 유명한 회사들, 삼성이나 다른 여러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같은 부품 혹은 같은 구조를 말하는 데에서도 회사별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제품을 3D, 4D 낸드로 부르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V낸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 회사는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면접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부분이라던가 애정을 가진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SK하이닉스 뉴스룸을 제 컴퓨터 홈페이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룸에 있는 영상이나 뉴스 하나 보고 그냥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루틴으로 설정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또 지금까지 뵀던 인터뷰분들과 다른 점이 많이 보이는 분이세요. 취업 컨설팅 하시면서 대표님
덕배님은 어떤 수강생이었는지. 그 덕배님 같은 경우는 학과에 되게 충실을 하셨고, 왜냐면 조기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외에는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대부분 안 들으셨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프로젝트, 외부 프로젝트 하나 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갖춰져 오셨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였던 거는 양산기술이라는 많이 뽑는 직무가 아닌 이제 소자 쪽에 치중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양산기술화해서 바꿔가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컨설팅에 들어갔던 건데, 다행히 이제 그게 면접이나 잘 먹혀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게 돼서 뭐 좀 과장해서 제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되게 극소수거든요.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는 그런 지원자분이시죠. 파란만장하게 취업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방금 대표님께서도 조기 졸업 얘기도 하셨고, 군대에서 대학을 좀 다시 갔다고. 네. 그런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한 취업 준비 이야기들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학에서 전공했던 게 수학이었어요. 점수를 맞춰가기도 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당시 고등수학 공부하는 과정이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수학과를 진로로 정했었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은 제가 이때까지 접했던 수학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배웠던 게 극한의 정의였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정의로 풀어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전 그래서 바로 그냥 답지 내고 나왔어요. 나오고 그냥 술 먹으러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학업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봉사활동하면서 제가 기술교육 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학 쪽이 좀 재밌다라고 느껴서 군대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밖에 잘 못 나가니까 공부라도 해볼까 해서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원했던 공학 계열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이게 군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특징이 군 생활을 하면서 또 내 걸 챙겨오는 사람들이 정말 군 생활 잘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네요. 운이 조기 좋았습니다. 졸업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늦게 대학을 입학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학 때마다 그냥 한 3학점, 6학점씩 조금씩 이제 당겨서 들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리 그 다음 학기 거를 공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었던 점에서 취준 기간도 훨씬 좀 당길 수 있었고, 물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아무튼 당기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냈던 게 주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력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기술 과목 수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에서 반도체 융합학과라는 걸 새로 개설하면서 교수님께서 애쓰셔가지고 SK하이닉스랑 저희 학교랑 같이 블렌디드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교과목을 새로 신설해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1기로 이제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목 수강은 이제 수업을 SK하이닉스의 대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들었고, 이후에 Q&A를 학교 교수님이 받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쓰는 반도체 관련 용어도 미리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들, D램이나 낸드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취준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 이런 과목 수강은 스펙에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타겟 기업과 어떻게 보면 접점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덕배님 컨설팅 할 때도 이 내용을 이제 경험기술서란에서 제가 되게 엄청 잘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실제로 잘 먹혔죠. 네,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혹은 실제로 SK 하이포나 뭐 하이파이브 되게 많은데 SK 하이닉스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그 기업을 노리고 있다면 들어야 할 수업일지도 모르겠네요. 자격증 이력에 ADSP 자격증? 이게 어떤 것인지도 전 되게 생소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며 취득하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하게 제가 AI나 데이터 분석 이쪽이 중요하다 얘기만 들어서 정확히 이게 뭘 하는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다 따니까 나도 한번 따보자, ADSP라는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법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스텝업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내가 다음에 공부할 거를 조금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정도로 느꼈고. 대표님, 혹시 이런 자격증은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취업에 스펙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절대. 따기 굉장히 쉽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분석 관련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내가 한 줄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덕배님처럼 얘를 갖다가 그 다음 스텝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를 땄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어 라고 어필하는 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고요. 하이닉스 면접 중에 도대체 이 ADSP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따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만큼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일 뿐이에요. 취업의 반전을 노린다거나 합격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꿀팁이네요. 되게 따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랜덤 질문 타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건 OX 플러스 답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면접 때 멘붕 온 적이 있다. OX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X. 네. 면접 때 그럼 항상 좀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로. 면접 준비하면서 공돌이 현직자님께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도 정말 많이 떨었어요. 거의 이제 그때는 화상으로 했으니까 현직자님께서는 제 손을 못 봤을 텐데 손이 완전 떨고 있었고 진짜 제가 첫 면접이다 보니까 아예 면접도 한 번도 해본 그 경험이 없었고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면접 전에 제가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고 딱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제 잘 맞는 약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떨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는 정작 멘붕 온 적은 절대 없다. 대표님 혹시 그 면접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좀 도와주셨을까요? 방금 우황청심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했나요? 저는 항상 우황청심원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걸로 덕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원래 떠는 편은 아닌데 좀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더웠던 적도 있어요.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전 그 덕을 봐서 면접하시는 분들 좀 떨면은 제가 보통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덕배님은 그렇게 안 떨었던 것 같긴 한데 손을 못 보긴 했어요. 면접을 떨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 면접관이 그냥 50대 아저씨, 40대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 보는 런닝하는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험을 보겠다. 내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혹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감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해왔던 거 잘 배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좀 풀어나가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훨씬 잘 풀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멘붕 올 수가 없죠. 내가 한 걸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한 거를 말 못하면 그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해피한 질문인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이 어땠는지. 우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팀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저희끼리 뭐 토의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고 오전 시간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SK하이닉스가 보통 한 오후 2시나 3시 이때쯤 발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오늘은 나오려나 하고 이제 되게 그냥 싱숭생숭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뻘건 이제 SK 커리어스 문자가 띵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합격됐다고 이제 문자 내용이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스포가 있다. 조금 메일 제목이 딱딱하면은 탈락이고 조금 이제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메일 제목이 처음에 딱딱한 거예요. 역시 첫 취준에 한 번에 되는 건 없구나 하고 이제 쭉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뭔가 계속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고 이제 수업 듣는 와중에 그냥 일어나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다들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날 밥 사고 막. 근데 정말 이 취준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네. 진짜 기쁘셨겠어요. 네,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뭔가 그 수업 중간에 일어나서 소리치는 것들이랑 상상이 되니까 와, 이런 경험 참 인생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겠다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 랜덤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가벼운 질문이네요. 취준생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라면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이제 물론 라면이 또 주는 그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따로 취준한다고 말을 안 드렸어요. 조기 졸업이란 것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이제 원래는 한 2주, 3주에 한 번씩 내려갔었는데 이제 조금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뭐 탈락이 되든 합격이 되든 끝나는 데까지는 절대 안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안 내려가고 이제 위에서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벌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라면을 제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과정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애증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난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애증의 소울푸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부터 기적과 운이 많이 따랐다 하는데 많은 고난길도 함께 하셨네요. 그렇게 천천히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취준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제 주변에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든 힘들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많이 찾아가고 이제 두드려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을 끊임없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 순간에 누군가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취업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격은 결코 운이 아닌 진심과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배님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취업 후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중인 모든 청춘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 진행을 맡은 이준하였습니다.